지난해 교통사고 건수는 22만여 건. 이 중 운전자가 하나의 위반 행위를 지속, 반복하거나 2개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해 위협을 가한 경우를 난폭운전이라 하는데, 제작진은 난폭운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공포스러운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앞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제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듭니다. 앞차를 뒤따르다 정지등이 켜지면 브레이크를 밟아 멈춰 그 결과를 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같은 차로에서 달렸다면 추돌을 피하지 못했을 상황. 도로 위 무법자들은 아무 관련 없는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굉장히 컸으니까 그 차도 많이 상했는데. 직진 중이던 버스와 좌회전하던 버스가 부딪히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데, 당시 사고 현장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종이 조각처럼 구겨진 버스와 사방에 흩어진 파편들이 보입니다. 버스 2대에 탄 탑승객은 총 50여 명, 이 중 4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끔찍한 사고가 있은 직후 도로 곳곳엔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진 상태. 하지만 이번 사고로 3명의 젊은이들은 영원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난폭운전이 도로 위의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다른 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형사처벌 여부입니다. 지금까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은 사고가 나지 않을 경우 위반 행위마다 정해진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위험한 난폭운전이 형사처벌되지 않고 통고처분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난폭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지난해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총 9가지.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고의성이 있고 운전자가 위협을 느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난폭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돼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가 정지되는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신호 위반이나 과속 같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통고 처분됩니다. 운전이야말로 실력이 아닌 매너와 습관이 만드는 것입니다.